죄송합니다. 네. 목표 잠깐 보고 가실까요? 네. EBS, M사, D사, 확통, 미적, 기하, 1컷 87, 81, 84. 그다음에 M사는 88, 82, 84. D사 88, 81, 85. 이게 최저점인데요. 거의 지금 84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대 같은 경우는 84 정도. 근데 여기는 뭐 사실 1등급도 갭이 되게 크니까 실제 고득점을 받은 친구들은 92점도 생각보다 많고요. 근데 이제 84가 이제 그 정도 서점도 된다는 걸 확인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항 보겠습니다, 빠르게. 그 4점 문항 이제 시작되는 그 초반부죠. 네, 11번부터 14번까지가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다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번호는 15번, 22번, 30번이거든요. 근데 그 세 문항에 대한 그 본인들의 어떤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들어가는 편입니다, 대부분. 근데 이제 흔히 이제 말하는 준킬러라고 하는 부분의 시작이 11번부터 12번 사이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번 6평은 11번부터 계산에 좀 난이도가 좀 있었어요. 이때부터 좀 많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11번 문제는 이제 극한 문제인데, 문이과 공통 문제고, 난이도가, 계산에 좀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12번이 이제 집합 관련된 거, 고1의 교과 개념을 좀 적용된 문제였습니다. 사실상 12번부터 애들이 많이 당황을 했답니다. 이제 푸는 데 있어서. 저도 이제 풀어봤는데, 뭐, 사실 강사가 풀어보는 거는 사실 크게 도움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풀든, 뭐, 누가 풀든, 이제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는 다 쉬워 보이기 때문에. 근데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12번부터, 마음적으로 이게, 너무 이제 조급하기 시작했던 거죠. 12번. 그 13번이 결정타였는데, 이게 수원의 생각 함수 문제입니다. 이게 평면 도형 문제인데, 사실 이렇게까지 과하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근데 유달리 이번 6평은 원과 삼각형과 또 평면 도형이 섞여 나왔기 때문에 거의 이 문제에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14번. 14번인 그 적분 문제인데요. 적분인데 이게 공통문항이기 때문에 문과 친구들도 사실 잘 이제 풀 수 있도록 문제를 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 적분이 아니고 적분 구간을 거의 세 번 정도 나눠서 풀어야 되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풀면서도 긴가민가했답니다. 이거 진짜 세 범위로 나눠서 또 푸는 거야?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 풀었던 문제인데 계산량이 조금 많았어요. 이 문제 같은 경우 14번 문제가. 그리고 킬러 문항도 빠르게 보겠습니다. 15번 수열. 이거는 좀 예상했던 문제라서 애들이 보면서 최근 한 3, 4년 기출 정도만 이제 꾸준히 풀었던 친구들이라면 이거 어떻게 푸는지 알아 하고 이제 첫 단추를 이제 잘 꿰서 이제 문제를 쉽게 오히려 풀었던 문제. 14번이나 13번 문제에 비해서 체감적으로는 더 익숙하고 이 풀만한데? 라고 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22번 22번은 지금도 못 풉니다. 해설 강의를 들어도 잘 못 풀고요. 그래서 아직은 그 고3이 여기 뭐 4학년, 5학년들도 있겠지만 고3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킬러 문제에 대한 준비가 아직 좀 덜 돼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22번에 30번 문제를 완벽하게 딱 이해하고 푸는 친구들이 사실 많이 없다고 보면 돼요. 있긴 있죠, 1%. 근데 저는 조금 더 이제 스펙트럼 이제 넓혀서 말씀드리자면 지금의 수준에서 22번, 30번을 자신있게 푸는 고3이 도대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해설 강의 들어도 좀 이제 이해하기 좀 어렵다. 이건 이제 제외하더라도 30번. 30번은 최근 5개년 동안 나왔던 미적분 30번 문제 중에서 가장 쉬웠어요. 이게 그 시험 범위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6평 같은 경우는 전체 수능 범위의 3분의 1만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미적 30번이라고 하면
미분이나 적분의 초월함수 관련된 뭐 미분 가능, 극대극소, 합성함수 이런 걸 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닌 일반적인 이제 수열 급수 쪽을 내다 보니까 아이들이 문제를 보자마자 이거 킬러 맞아? 이랬을 정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 22번이 정말 킬러 나온 문제였고 30번은 그냥. 자,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이번 6월 평가원에서 사실 15번이나 22번, 30번 외에 단연코 킬러를 뽑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 PPT를 작성하는 거는 그 평가원 치고 오전에 제가 작성을 했는데요. 그 사이 3, 4일간 애들 사이에서 이제 회자되었던 문제를 다시 추가를 했습니다. 그 프린트 문제는 없어요. 여기 보시면 됩니다. 28번인데요. 그 선택 과목 확통, 기하, 미적 28번이 다 어려웠어요. 이상하게도. 이건 아마 조판하시는 분이 그런 의도를 갖고 조판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조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문제를 막 여러 개를 이제 추제했을 때 문항 배치를 하는 작업을 조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28번 문제를 다 공통적으로 어렵게 냈습니다. 특히 이제 미적분 28번이 이게 객관식인데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이게 좀 회자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이들은 오히려 28번 문제가 더 킬러가 아닌가.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쉽게 풀고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시간 소요를 좀 많이 했던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는 뭐 지금 뭐 이거 푸신 어머님들 없으시죠, 그죠? 네, 우리 아이들만 이제 풀면 되는 건데 사실 수능이 올해로서 딱 30년째잖아요. 93년도에 첫 수능을 봤거든요. 후사학번부터. 이제 2023년이니까 이제 30번째 수능을 보고 있는데 사실 그 문제 발전 속도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수능 세대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그 수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 문제를 푸는 어떤 속도나 사고의 깊이가 어머님들이 기대하시는 그 속도와 수준을 못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한 약간 제가 애들을 좀 변론하자면 문제가 그만큼 사실 발전이 많이 돼서 많이 어렵습니다. 사실 저희 때랑 좀 달라요, 문제 수준이. 그래서 그 참고하시고 문제 형태만 좀 보고 계시고 총평을 잠깐 하겠습니다. 일단 그 준킬러 문항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개념이 어렵다라고 하기보다는 문제 첫 단추부터 잘 못 깨요, 사실. 왜냐하면 이게 단원이 많잖아요. 이제 미적 선택자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 화면, 수열, 지수로그 함수, 삼각함수 3개 단원이거든요. 그 3개 단원을 한 문제씩 뽑습니다. 준킬러를. 수투, 크게 나눠서 미분, 적분 2개입니다. 준킬러 하나씩 뽑습니다. 5문제를 공통 영역에 준킬러를 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연습량이 좀 부족하면 문제를 읽자마자 바로 첫 단추를 딱 깨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준킬러 문항이 어려워지면 어떤 이제 효과가 있냐면 제일 마지막 줄에 있겠지만 이 상위권과 중위권의 격차는 커집니다. 상위권은요 준킬러를 어렵게 내든 쉽게 내든 그냥 다 맞아요. 근데 약간 애매한 등급이 있습니다. 2.5에서 한 4등급까지 약간 이게 넘나드는 친구들은 잘 못 풀어요. 쉽게 내면 푸는데 약간만 준킬러를 어렵게 내면 못 풉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성적 차가 거의 12점 정도 나요. 한 문제가 4점이잖아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배점이 너무 큽니다, 사실. 크기 때문에 뭐 까딱하다 2-3문제 틀리면 그냥 10점 차 그냥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등급 간의 간격이 아까 왜 1등급, 2등급의 격차가 10점씩 나냐면 이 준킬러 2-3문제 차이 때문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상위권도 킬러는 틀려요. 중위권 당연히 틀리죠. 그러니까 킬러 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1번부터 14번까지가 약간 이제 준킬러의 그 벽이 있었고, 그리고 28번이 좀 유달리 좀 어렵고, 최근 수능까지는 그렇게 28번이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킬러 문항이 예전보다는 다시 다소 좀 정형화된 느낌. 그러니까 프레임이나 어떤 그 모양이 좀 익숙한 거. 많이 본 친구들이 잘 볼 수 있는 거. 이건 이제 압도적으로 4학년, 5학년들이 좀 유리하겠죠. 그렇죠? 예.
또 세 번째는 작년만큼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평가원에서도 아마 이런 컴플레인을 많이 받아가지고 너무 계산량이 많았던 그런 문제들을 조금 지양한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최상위권, 상위권에서도 격차가 조금 있지만 사실은 상위권의 그 윗상위권 애들끼리는 격차가 없는 걸로 나와야지. 그냥 92점 이상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친구들끼리는 격차가 막 10점씩 나니까. 네. 제가 생각하는 대책을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좀 바뀐 유인물이라 앞쪽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6월 평가원은요, 늘 실험적입니다. 작년 수능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올해 수능도 작년 수능보다 더 잘 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고, 그리고 작년 수능 때 내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외부 압력에 의해서 못 냈던 거 한번 더 내볼까, 약간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수능, 이번 6월 평가원 때 나왔던 것 중에 너무 낯설었던 거나 너무 이제 기발했던 그런 유형들은 사실 좀 배제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희 데이터에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번 6월 평가 나왔던 너무 낯선 유형이나 이런 패턴들을 또 거기에 맞춰서 문제를 찾아서 공부하는 거는 너무 케바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지양하시고, 일단 늘 실험적이니까 너무 이제 유형에 집착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길게 보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평가원에서 지금 출제하고자 하는 방향과 출제 코드가 각 영역별로 어떤 건지만 큰 틀만 빨리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준킬러 문학에 대한 해결 전략을 조금 더 섬세하게 좀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그 준킬러도 4점이고 킬러도 4점이잖아요. 저도 뭐 어머님들과 같은 세대라고 보면 어렸을 때 저도 이제 농구를 좋아했는데요. 요즘에 뭐 슬램덩크 그 애니메이션도 한창 유행했잖아요. 그 농구라는 그 종목에 보면 그 약간 달리기 하다가 툭 이렇게 넣는 걸 레이업 슛이라고 합니다. 그 2점이거든요. 그리고 그 만화 제목처럼 그 슬램덩크 아주 화려하게 가서 막 이렇게 공을 집어넣는 걸 덩크라고 하는데 그것도 2점입니다. 똑같은 2점인 거예요. 경기 중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만약 92점을 받았다. 92점을 받을 때 킬러 문항을 맞춰서 92점을 받은 거랑 준킬러 문항을 풀어서 92점을 받았을 때 92점을 받게 하는 그 문제의 기여도는요, 점수의 기여도는 똑같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킬러 문항을 막 풀려고 하는 것보다는 준킬러 문항을 안 틀리도록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준킬러 문항은 각 단원별로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나오는 파트가. 그러니까 수원은 지수로그 함수, 아까 말한 그 11번, 12번 같은 느낌. 그리고 평면 도형을 이용한 삼각함수, 그리고 수열,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준킬러 문항들을 뽑아서 자기가 계속 여러 번 이제 풀어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 수투는 연속, 미분 가능, 극값, 그리고 이제 정적분 함수 이쪽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준킬러 문항들을 다 수거를 해서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자료를 우리 어떻게 이제 찾아보는지는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릴게요. 그 개인 공부 시간을 무조건 이제 늦어야 될 타임이 온 건데, 사실 저희가 이제 예비 고3으로 이제 인강을 하나 프리패스 삽니다. 어떤 특정 선생님 이제 풀커리를 타겠다 라고 이제 하는 친구들이 이제 6개월 정도 지났잖아요. 그 커리 진행 상황을 보면 그 지금 50%도 못해요. 지금도 어떤 선생님을 너무 사모하여 그 팬심에 꼭 제가 완강하겠습니다. 선생님도 완강하시고 선생님도 완강하셔야죠. 저도 같이 완강하겠습니다. 이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잠시 이제 버려야 될 때가 왔어요. 이제 그 시기별로 이제 전략이 있는데 지금은 인강 풀거리를 탈 때는 아니거든요. 특정 단원에 어디가 어떻게 잘 안 되는지를 빨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건 어머님들은 잘 모르세요. 어머님들은 그냥 약간 뭉뚱그려서 지수로그 함수 너 잘 안 된다 하더라. 엄마 지수로그 함수가 단원이 몇 개인 줄 알았지. 이렇게 나오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전문가와 좀 상담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선생님, 아니면 과외 선생님, 아니면 뭐 선배라도 찾아가서 이번 6월 평가원 포함해서
최근 수능이나 9월 평가원 거를 한 2회분 정도를 풀어서 가지고 가서 1번부터 30번까지의 풀이를 좀 보여주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 어떤 개념을 지금 잘 모르고 있는지, 계산을 실수했다면 이항인지 문자 변환인지 범위를 잘 체크를 못하는 건지, 그냥 막연하게 나는 계속 계산 실수를 하는 것 같아, 그런 거 말고 계산 실수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계속 반복적으로 틀리는지를 체크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자기 공부 시간을 좀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 시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 놓고 9월 평가원을 좀 준비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 실전 모의고사와 킬러에 대해서도 이제 언제부터 좀 준비를 해야 되냐, 이런 이제 말씀들이 좀 많은데, 일단은 기출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5개년 기출을 다 외우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자꾸 빠져 있는데, 그 1년에 애들이 공식적으로 모의고사를 7번 봅니다. 한 번 볼 때 30문제잖아요. 3, 7, 21. 210개 곱하기 5, 1050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몇 년도 몇 번 문항, 이건 좀 과하고요. 이 문제 다 풀어봤다. 기억난다? 뭐가? 푸는 방법이. 그 정도는 기본으로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영어 단어 외우듯이 최근 5개년의 기출 문제를 일단 기본적으로 고3들은요, 2번, 3번 정도 보는 게 좋아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수능이 사고력 수학 아니냐. 그건 초등학교 때는 하는 얘기고요. 저희 딸이 지금 초등학생인데요. 이 대치동 어디 학원을 다녀요. 사고력 학원을. 답지 보지 말고 아빠랑 이거 한번 같이 풀어볼까? 깊이 사고할게. 아빠는 홀수번, 난 짝수번. 이게 사고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풀어서 맞으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잔머리가 돌아가는 거야. 아빠는 홀수번 풀어주고, 수학생 얘기입니까? 짝수번 풀게, 줘서 엄마한테 이제 제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사고라고 하는 거는요, 논술이나 경시에는 아주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수능 문제는 그렇게 효과가 없어요. 수능 문제는 이제 문제은행 같은 겁니다. 사실 지금은 아까 말했죠. 수능이 몇 년 됐다고 형님? 30년 됐어요. 얼마나 많은 빅데이터가 쌓였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수님들이나 이거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를 치어 짜려고 해도 사실 창작의 고통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패턴화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기출의 문제를 보고 많이 익혀둔 친구들이 그만큼 속도감 있게 빨리 푸는 겁니다. 킬러 문제를 잘 푸는 친구들하고 상담을 하면요, 원래 똑똑한 아이들도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그걸 배제하고 너 킬러 문제 어떻게 푸냐 했더니 많이 본 것 같아서요. 그게 제일 큰 대답입니다. 처음 보았는데 제한 시간 12분 안에 푼다. 그부터 킬러를 이제 제도된 기준으로는 한 문제 풀 때 12분 잡고 풀거든요. 12분 안에 아예 보지도 못했던 그런 느낌의 문제를 푼다? 사실은 지금은 가능할 수 있겠죠. 편안한 어떤 컨디션으로. 근데 이제 수능의 입장에서 가서 풀고 80분 풀고 30분 쉬고 수능장에서 12분 안에 킬러 문제를, 낯선 킬러 문제를 푼다?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풀어본 친구들이 훨씬 더 계산도 안 틀리고 킬러 문제도 손쉽게 잘 푸는 겁니다. 그게 이제 베이스인데요. 그럼 실전 모의고사와 킬러 문제는 언제 시작을 해야 되냐? 8월 초부터는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까 말씀대로 자기가 어디가 약한지를 빨리 파악하고 그 부분을 보완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고3들이 쉽지는 않죠. 6월이면 바로 기말고사 해야 되고 7월 초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8월 광복절까지는 끝내야 되는데 한 달밖에 없어요. 오늘 이제 학원들이 이제 문제풀이 실전 모의고사 내놓을 텐데 그 한 달 동안 내가 뭐 약한지 파악하기가 물리적 시간적으로 좀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뭐 1년, 2년 더 길게 보시면 뭐 괜찮겠지만. 네. 자,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는요 8월 초부터 시작하시되 일단 여건이 되시면 일주일에 2, 3회 정도는 푸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8월 15일 광복절 기준으로 딱 12주가 남습니다. 12주 곱하기 3이면요 36회 분이고요. 곱하기 30문제면 1080문제밖에 못 풀어요.
12년 공교육, 사교육 다 해서 수능 보러 가는데 모의고사를 첫 문제밖에 안 풀고 간다. 본인한테 좀 미안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대학을 갔을 때. 내가 그만큼밖에 노력 안 했나?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뭐 수능을 넘어서 군대도 가야 되고, 유학도 가야 되고, 토익도 봐야 되고, 토플도 봐야 되고, 뭐 삼성 입사시험도 봐야 될 수도 있고, 앞으로 너무 많은 입시라고 하는 게 산 넘어 산이거든요. 지금만 입시가 아닙니다. 근데 그래도 첫 맞이하는 큰 시험이잖아요. 근데 그 시험을 준비하는데 수능 관련해서 내가 실전 느낌의 문제를 첫 문제밖에 안 푼다? 사실 좀 양이 조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이 느려서 기출 1000, 그다음 실전 모의고사 더 많게. 사실 지금은 이제 콘텐츠 홍수 시대잖아요. 너도 나도 많은 선생님들이 실전 모의고사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없는 건 아닙니다. 잘 수렴해서 본인들이 잘 선택해서 많이 푸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킬러 문제는요. 지금은 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답을 맞추어서 이 문제 풀었어. 그게 자랑이 아니거든요. 돌아서 어차피 못 풀 거라. 그래서 이 킬러가 담고 있는 유형, 개념, 그 다음에 문제의 장벽이 있습니다. 이 어디가 벽인지가 문제 요소마다 있는데 그거는 문제에는 없고 해설지에는 있어요. 근데 킬러 문제는 해설을 꼭 펼쳐놓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푸는 것보다 공부를 해야 돼요. 킬러는 이런 거다. 킬러를 맞추려고 하시면 안 되고 우리 아이들한테 꼭 가서 전해 주십시오. 킬러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여기 담겨있는 내용을 다시 복습하고 내가 어디 부분이 약한지를 체크하는 게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좀 숙지하시고 또 9월 평가원 대비해서 또 이런 자리가 또 있을 거니까요. 그때 또 좋은 얘기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